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갔다. 긴 하루의 끝자락,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내 손끝이 유난히 떨렸다.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 떨림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느끼는 몸의 불편함이 그저 나이를 먹은 탓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것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또 출근하고 딸은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일하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이었다. 소음이 필요했다. 무언가가 계속 울려야 적어도 집이 사람이 있는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난 여전히 이런 고요함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선 알 수 없는,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꾸만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영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아직 식지 않은 온기를 오래도록 느꼈다. 그 온기가 사라지면 방 안의 고요함이 더 차갑게 느껴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지내? 딸의 문자가 잠깐 내 손에 들려 있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대로 한참 동안 그저 멍하니 있었다. 아내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낼까? 아니면 그저 덮어두고 하루를 끝내버릴까? 결국 딸에게 답장을 보내며 괜찮다고 적었지만 마음은 꽤 불편했다. 딸은 자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요즘엔 그것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괜찮다는 말 속에 내가 담고 있는 감정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만이 든다. 어느덧 아침은 지나갔고 오늘도 또 고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동안 아내가 정리하며 떠난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나쳐버린 감정의 벽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집을 나섰을 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다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까지 묵묵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다시 생각해 본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나도 나이를 먹고 몸이 힘들어졌다는 걸 알지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어느새 나 스스로를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심으로 바란 건 뭐였을까? 그런 의문이 떠오르며 하루의 시작이 내게는 그저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때 문득 전화가 울리며 잠깐의 기다림을 깨고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 여보세요. 나는 내 목소리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 바닷가에 왔는데 같이 가자. 아내의 목소리가 듣기 싫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 매일매일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날 바닷가로 떠나면서 나는 그 여정을 통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답이 나오지 않지만 바다의 끝자락에서 그 무엇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펜션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그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었다. 아내와 딸은 함께 방에 들어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그저 푸르고 평온한 그 물결이 내게 아무 말 없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 순간 내 귀에 들린 소리, 으앙하고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멍하니 고개를 돌렸다. 작은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다. 내 몸은 반사적으로 일어섰고 무심코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무릎에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보다는 많이 놀랐던 것 같았다. 괜찮아. 내가 물어봤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다급하게 다가오면서 아이를 안아주었다. 지우야, 왜 여기서 혼자 있니?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음을 달래며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이미 괜찮아 보였고 나는 또 다시 텅 빈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도영입니다. 나는 이름을 말했다. 저는 장미화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감정이 서서히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 미소 속에 묻어있던 따뜻함이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에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아내와 함께한 여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미소를 떠올리며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사람이 그리워졌을까? 도영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리움이 손끝을 저릿하게 스쳐갔다. 그날 아침 바닷가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도영은 펜션 앞 작은 마당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유난히 맑은 느낌이 들었다. 바다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잠시 서서 그것을 듣고 있자니 문득 예전에는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여유롭고 편안했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다. 이 순간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 아내인 경숙은 옆에서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렸다. 도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런 평범한 하루들이 지나가는 것 같았다. 도영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엄마랑 바닷가 갔다 올게. 딸 은희가 말하며 짐을 챙겨 나갔다. 그녀도 바빠서 아버지와의 대화는 짧고 간단하게 끝난다. 도영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그는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기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때 모래사장 가까이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린 도영은 작은 여자아이가 무릎을 다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약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무릎에 모래가 묻고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때 도영은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 다친 곳은 아주 작은 상처였다. 그래도 아이는 꽤 많이 놀란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그는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의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자가 빠르게 달려왔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급히 말했다. 지우야, 왜 이렇게 혼자 갔어? 할머니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그 여자는 아이를 안고 울음을 달래며 도영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도영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이가 괜찮다면 다행입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친 것 같지 않아요. 그 여자의 얼굴은 아주 차분하고 단정해 보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도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미화라는 그 여자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온기를 느꼈던 적이 있었나.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다만 그 순간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저는 이도영입니다. 미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 저는 장미화예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매우 자연스럽고 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다. 그가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듯한 어떤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그 여자는 이어서 말했다. 손녀랑 자주 오는데 요즘엔 엄마 아빠가 바빠서 제가 데리고 다녀요. 도영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여유롭고 다정하게 누군가를 돌보았을까? 간단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을 떠돌았다. 그날 밤 도영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내와 딸은 한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그날 바닷가에서 만난 미화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이를 달래던 그녀의 손길, 다정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갑자기 도영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나도 이렇게 다정하게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미화의 얼굴은 떠나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은 도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저 따뜻한 기운 같았다. 그는 꿈속에서 미화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 장면을 떠올렸다.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그 장면은 그가 오랜만에 꿈에서 만나본 진정으로 편안한 순간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여전히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펜션의 조식 식당에서 미화를 다시 만났다.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미화가 먼저 말을 걸었다. 도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도영은 아내와 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순간 그의 식탁은 조용했지만 미화의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그 차이는 명확했다. 도영은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아이를 돌보는 여유가 있는 그녀의 삶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을까?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미처 말하지 못한 말들이 그의 입술에 머물고 있었다. 저녁 펜션에서 돌아와 잠시 혼자 바닷가를 걷고 있었을 때 도영은 미화를 다시 보았다. 이번엔 손녀가 모래로 성을 쌓고 있었다. 미화는 그 옆에 앉아 돗자리를 펴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영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쩐지 민망했다. 그럴 때 아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아이는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 괜찮아졌어요. 도영이 물었다.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지금은 잘 뛰어요. 그때 미화가 뒤에서 다가왔다. 어제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감정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영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고 잠시 후에도 미화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곧 자신이 점점 그녀에게 끌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는 여전히 미화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시작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아침 이도영은 펜션에서 일어난 후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창문 틈 사이로 바다의 파도가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아침의 공기는 신선하고 맑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어제 하루 종일 미화와 나눈 짧은 대화와 미소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진지한 감정이 싹 텄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펜션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도영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아내 경숙과 딸 은희는 여전히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화는 흐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어지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도영은 그들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딸은 그의 곁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반면 미화와의 짧은 만남은 그에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을 주었고 그 기분이 잊히지 않았다. 오늘은 바다를 좀 더 걸을까? 경숙이 말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좋겠어. 그의 대답은 평소보다 더 가벼웠지만 여전히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은 바닷가를 걷기로 했다. 하지만 도영은 곧 혼자서 조금 떨어져 걸으며 미화를 생각했다. 바다의 끝자락을 따라 걷다가 멀리서 미화와 손녀가 보였다. 그들은 모래 위에서 성을 쌓고 있었다. 도영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벼운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도영은 그 웃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미화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미화는 놀란 듯 돌아보았지만 곧 다정하게 웃었다. 아, 도영씨. 그녀는 손녀에게 잠시 눈길을 주더니 그와 다시 눈을 맞췄다. 오늘도 바다 걸으러 오셨네요. 네, 바다의 공기가 좋더라고요. 도영은 짧게 대답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어딘지 모르게 편안했다. 미화는 조용히 손녀와 함께 성을 쌓고 도영은 그 옆에서 멀찍이 서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자주 바다에 오세요. 도영이 물었다. 미화는 살짝 웃음이 스며들었다. 네, 손녀들은 여기 바다를 참 좋아해요.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자주 와요. 바닷가가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변에서 뛰어놀다 보면 정말로 에너지가 넘쳐요. 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들의 생동감을 느꼈다. 아이들이 바다에서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았다. 그저 그런 평범한 순간들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손녀가 부서진 모래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다가 넘어졌다. 미화는 재빨리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손녀는 여전히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괜찮아. 내가 또 잘할 거야. 도영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그가 어릴 적에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 그래, 잘하자. 미화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 모습에 도영은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다.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다. 그는 또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미화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저희 집에 가실래요? 미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에 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초대가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좋아요. 도영은 마침내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현듯 오래된 갈망이 일어났다. 아내와 딸과의 일상 속에서 그리워했던 것,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미화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녀와 함께 앞장섰다. 도영은 그 뒤를 따라 걸으며 점점 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집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이었다. 집에 들어가자. 미화는 조심스럽게 도영을 맞이했다. 작은 소파에 앉아 그녀는 커피를 내기 시작했다. 그 간단한 일상 속에서 도영은 점차 그들의 공간에 녹아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화는 손녀의 학교 이야기를 하고 도영은 은퇴 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커피 한 잔이 다 마시고 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도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죠. 미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그 대화 속에서 도영은 그동안 외로움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그 안에서 나오는 조용한 기쁨을 느끼며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영이 말했다. 그 말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미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영은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지나며 그는 미화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점점 더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가벼운 채로 그녀와의 연결을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영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미화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불과 몇 분 뒤 미화의 이름이 뜬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정말 고마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문자를 읽은 도영은 잠시 웃음을 짓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와 미화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아침, 이도영은 눈을 떠서 잠시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침대 옆의 시계는 여전히 어두운 새벽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또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사이에 떠오른 생각들은 그를 붙잡았다. 어젯밤 미화와 나눈 문자에 담긴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마치 가벼운 바람처럼 그의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 여전히 창밖은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아내 경숙은 일찍 일어나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영은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차를 끓였다. 경숙은 오늘도 자신의 일상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는 요즘 몇 주간 출장 준비로 바쁘고 도영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동안 그녀는 지나치게 일에 집중했고 도영은 그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어색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차 준비됐어요. 마실래요? 도영은 경숙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녀는 그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도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묘한 감정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날 미화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화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렸다. 그 말 속에서 도영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경숙은 그의 옆에 있지만 그녀의 존재가 이제 그에게 덜 닿는 느낌이었다. 미화와 나눈 짧은 대화가 더 많이 마음속에 남았고 그 감정이 그를 점점 더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날 아침 도영은 펜션에서 돌아와 또 다시 혼자 바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여전히 그에게 익숙하고 아련한 감정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바닷가의 풍경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조용히 걸으며 그는 미화를 다시 생각했다.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도 했다. 이 감정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그가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바다를 걸으며 멍하니 있던 순간 미화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도영은 잠시 그들을 지켜봤다. 손녀는 모래에 성을 쌓고 미화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 모습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고 도영은 그 평화 속에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여유와 안정을 느꼈다. 그가 다가가자 미화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다. 또 오셨네요. 미화는 웃으며 말했다. 도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 바람이 너무 좋네요. 그냥 걷고 싶어서요. 바람이 참 좋죠. 이 바다를 보면서 걷는 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미화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었다. 도영은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봤다. 아이가 성을 쌓으면서 웃는 모습은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떠오르게 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이었을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있네요. 아이들 참 좋아하겠어요. 도영은 조용히 말했다. 미화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바다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해요. 이런 순간들을 함께하면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도영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쳐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과거의 일들, 일상 속에서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이런 소박한 기쁨이었던 것 같다.
그는 미화와 그들의 삶에서 이어지는 작은 행복들이 점차 그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예전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었는데 도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화는 잠시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도영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때 미화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도영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쩐지 이 감정이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마저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무엇을 점차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도영은 혼자 펜션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깐의 고요 속에서 그가 느낀 감정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의 소리와 미화와의 만남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차 선명해지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화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그 문자를 읽고 도영은 다시 한번 웃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은 그가 느꼈던 외로움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다. 도영은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다. 바닷바람이 스며들던 그날, 미화의 웃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창밖의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계속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이도영은 자신도 모르게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걸 느끼면서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다가 가까워지자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고요함과 평화로운 공기가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있었다. 미화와 함께한 순간이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은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 과연 이 감정이 무슨 의미일까? 아니면 그저 나이 든 후에 생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 뿐일까? 오늘 아침 경숙은 여전히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영은 아내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경숙은 언제나 바쁜 사람처럼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도영은 그저 그의 세계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이 미화와의 만남 덕분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바다에 다가가면서 도영은 바다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파도는 늘 그렇듯 바다와 해변을 부드럽게 이어주고 있었다. 그는 바람에 얼굴을 맡기며 한참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다가 그에게 주는 평온함과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놓치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미화는 그에게 그저 일시적인 만남의 상대가 아닌 마음속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바다 건너편에서 미화와 손녀가 보였다. 그들은 모래밭에서 함께 걷고 있었다. 도영은 그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그가 느꼈던 감정 중 가장 순수한 것이었다. 그동안 그는 외로움 속에서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런 외로움이 다가오는 사람에 의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도영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미화가 그의 앞에 섰을 때 도영은 잠시 놀란 듯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미화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바다와 함께한 시간들을 즐기고 있었다. 도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오랜만에 바다에 나왔어요. 정말 좋은 날씨네요. 그렇죠. 바다에 오면 모든 게 다 잊혀져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기분이 든답니다. 미화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며 뛰어놀 때 그 기쁨이 정말 커요. 도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작은 기쁨이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그 감정에 끌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과연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미화가 조용히 물었다. 도영 씨, 혹시 최근에 몸이 좀 괜찮으세요? 무리가 가는 일은 없으세요? 그녀의 물음은 마치 염려하는 듯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영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저 요즘 조금 몸이 무겁긴 해요. 많이 나이가 들긴 했죠. 미화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럴 때일수록 몸이 더 중요해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잘 돌봐야 해요. 그 말이 도영에게는 마치 그동안 놓쳤던 작은 소중함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놓쳐왔고 그것이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잠시 바다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미화는 손녀와의 일상을 이야기했고 도영은 자신의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미화에 대한 호감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친밀감이었다. 미화 씨, 혹시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화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얘기죠? 저 사실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전엔 이런 기분이 없었거든요. 도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이렇게 함께 걷고 얘기 나누는 게 정말 그리웠어요. 미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도영 씨,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가 나누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실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도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그에게는 이제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놓쳤던 것들, 그 소중한 일상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미화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찾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손끝의 접촉은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도영 씨, 미화는 그의 손을 살짝 당기며 물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도영은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맞닿았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눈빛을 나누었다. 그때 미화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도영 씨, 오늘 저희 집에 가실래요? 정말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도영은 다시 잠시 멈칫하며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결국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좋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날 도영은 미화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걸으며 많은 것을 나누었고 그 속에서 도영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가 바라던 따뜻한 일상이 이제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미화와의 관계가 그저 편안하게 다가온 것은 사실 그가 얼마나 이 모든 걸 원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도영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겠지. 그저 작은 움직임 하나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영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아침마다 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신문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무엇인가 새롭고 낯선 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불확실한 감각을 느꼈다.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익숙했던 침묵이 이제는 조금씩 무겁게 느껴졌다. 마음 한켠에서 떠오른 질문에 그는 가슴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경숙은 아침부터 서둘러 나갔다. 오늘도 변함없는 출근 준비, 고요한 집 안, 그리고 늘 그랬던 시간이었다. 아내가 바쁜 틈을 타서 도영은 거실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미화와의 만남은 그에게 어느새 큰 의미가 되어버렸다. 단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느껴지는 감정이라 치부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그 감정을 직시하려 했다. 미화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의 짧은 대화들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위로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던 또 다른 감정들이 떠올랐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허함,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나쳤다는 후회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숙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 사이에 들어온 미화는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그녀의 미소와 조용한 말투가 그의 마음을 쥐고 있었다. 그 작은 기쁨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날 오후 도영은 다시 바다로 향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 서서 그는 미화와 함께 했던 그 날들을 떠올렸다. 지난번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바다를 보며 나눈 대화, 그리고 손끝을 스친 따뜻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미화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멀리서 미화와 손녀가 보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영은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손녀는 여전히 바다에서 뛰어놀고 미화는 그 옆에서 웃으며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아주 평화로웠고 도영은 그 평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미화에게 다가가며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기를 기다렸다. 도영 씨, 오늘도 여기 오셨네요. 미화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바다가 이렇게 좋으면 저도 모르게 자주 오게 되네요. 그 말 속에는 그가 정말로 바다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바다에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자연의 평화와는 다르게 미화와의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도영이 물었다. 미화는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바다에 오면 정말 기뻐해요. 오늘도 신나게 놀고 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영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함께한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가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군요. 도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바람에 모래가 흩날리며 그들이 공유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 작은 행복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손녀가 옆에서 뛰어놀 때 미화는 그저 고요하게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도영은 무언가 잃어버린 감정들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잃어버린 감정들이란 아마도 누군가와의 온전한 교감이었을 것이다. 도영은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고 나면 미화는 손녀와 함께 돌아갈 준비를 하며 말했다. 저희 집에서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대화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도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미화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도영은 이 감정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미화와의 관계는 이제 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감정의 깊이를 알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미화의 집에 도착하자 도영은 그간 느껴왔던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나누면서 도영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원하는 것이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미화는 조용히 말했다. 도영 씨,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도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요. 도영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때 미화가 손을 조금씩 내밀었다. 그 손끝에 닿은 온기가 도영에게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도영 씨, 혹시 저와 더 자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그가 느끼고 있던 감정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 그에게는 미화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고독은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몸의 변화와 그 신호를 섬세하게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점점 더 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점점 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 어느 날 아침 기운이 떨어지는 몸은 결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몸의 불편함,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런 순간들에 대한 무심함이 결국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용하고 섬세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돌봄은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족 간의 조용한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이상 화려한 표현이나 열정적인 순간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작은 배려와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속에서, 그리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루하루 몸의 불편함을 함께 감싸주는 손길, 침묵 속에서도 나누는 미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큰 게스츄레를 바라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의 작은 신경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몸의 아픈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 관계의 단절이 내면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작은 표현 하나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늘 커다란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돌보는 손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생은 우리가 쌓아온 관계들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과거의 힘을 잃어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화와 도영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작은 행동들에서 비롯되며 이들이 모여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몸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이 쌓여서 결국 큰 기쁨이 되듯 서로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삶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듣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도영과 미화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런 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만듭니다. 사랑은 결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을 받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1을 적어주시면 그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